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 앞자리 6 찍었습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제 7천 가는 걸까요?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이 군사 훈련을 두고 이상 기류가 감지됐는데요. 실제 그런지 아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섰는데 역대 가장 긴 연설, 시끌벅적했던 그 장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우리 증시가 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코스피 6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5천 넘은 지 한 달 만인데 장중 6,100선을 뚫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배정현 기자입니다. 사상 첫 코스피 6천 돌파에 한국거래소에서는 축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장 직후 6천을 넘긴 코스피는 장중 6,144.71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달 5천선을 돌파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1,000포인트 넘게 오른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벗어던지고 재평가의 단계를 넘어 국민 모두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30%를 웃도는 상승률로 주요국 증시 가운데 압도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누적 상승률은 44.37%로 글로벌 주요 증시 중 1위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삼전 하이닉스요. 기분 좋죠. 일단 기분 좋고 더 올라갔으면 좋겠죠. 옛날부터 물려있던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이제 마이너스는 없어져서 기분도 좋고요. 전날 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뚫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또 신고가를 경신했고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9.16%, 12.7%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한 달 만에 약 1,000조 원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5,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 달도 안 지나 코스피 1,000이 오르는 이 무서운 속도에 이 투자하시는 분들 좋으면서도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텐데요. 7천 넘어서 8천까지 전망치 올리는 국내 증권사들도 있던데 이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볼까요? 오은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스피 어디까지 오를까요? 국내외 증권사들 전망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은 7,300, 현대차증권은 7,500을 고점으로 잡았고 하나증권은 7,800까지 전망합니다. 해외 증권사들은 더 장밋빛입니다. 노무라 금융투자는 올해 상반기 8,000까지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실적 기대감으로 전문가들은 증시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익 전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의 부양 의지로 머니무브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에 상반기 내에 7,000포인트 달성 전망도 나옵니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내 증시를 부양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대외 신인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메모리 쪽이 지금 쇼티지가 심하다 이런 얘기고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뭐 7천도 부르고 8천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코스피가 올해에만 40% 이상 오른 만큼 단기 급등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여당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증시 살릴 다음 법안으로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지목을 했는데요. 이 법 통과되면 주가는 더 오르는 걸까요? 국민의힘은 왜 반대할까요?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24시간 반대 토론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썼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때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꼼수를 막겠다며 추진 중입니다.
상속세 산정 기준을 바꿔 기업이 주가를 낮출 동기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작년 5월에 발의가 됐는데 야당의 반대 때문에 조세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올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바꾸면 상속세가 올라가 기업들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합니다.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적 논의 없이 주가 억누르기라는 상징적 구호에 기대는 입법은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가 조작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자에게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한미 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야외 훈련을 축소하자는 우리 측과 계획대로 하자는 미국 측 이견이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 양국 군 당국이 한자리에 앉아 훈련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공개 자리에서도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We go together. 갑시다. 순조롭게 시작된 한미 군 당국 기자회견. 양측은 다음 달 9일부터 열흘간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최대 연합 훈련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과 야외 기동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미는 야외 기동 훈련 계획을 놓고 엇박자를 노출했습니다. 우리 군은 연중 분산 형식으로 사실상 다음 달 훈련 축소를 시사했지만 미군은 대규모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연합훈련은 상시 연합방위 태세 유지 및 능력 제고를 위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입니다. But the important fact to remember is Freedom Shield and Warrior Shield will go on this March as a major defensive-oriented exercise. 야외 기동 훈련 실시 횟수, 규모와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은 협의 중이라며 여지를 남겼지만 미군 측은 계획된 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통상 야외 기동 훈련 실시 횟수를 훈련 전 공개해 왔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을 축소하려는 우리 측과 철통 방어를 강조하는 미군 측 사이에 이견이 드러났던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한미군 당국은 어젯밤에도 충돌했습니다. 이번엔 미군이 지난주 시행한 서해 공중훈련 관련해서인데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관련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사과했다는 보도를 국방부가 일부 인정하자 주한미군 사과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이현지 기자 보도 보시고 한미 간의 이상기류, 아는 기자와 실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통화 사실은 맞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정 부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주한미군이 어젯밤 10시쯤 이례적으로 심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지난주 주한미군이 서해 공중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를 벌인 것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훈련에 대해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점을 사과했다는 보도가 났고 국방부가 일부 인정하자 우리는 훈련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맞받은 겁니다. 주한미군 측은 브런슨 사령관이 안 장관과 직접 통화해 훈련 관련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강조했다며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제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의 보고 체계가 문제일 뿐 훈련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진영승 합참의장과의 통화에서 군사 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진짜 한미 간에 뭔가 파열음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상기류인 건지 답을 찾아가 보죠. 자, 오늘 충돌은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오늘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다음 달 연합훈련 계획을 설명하면서 훈련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공개하던 건데 입장 조율이 덜 끝난 건지 이례적으로 비공개한 건데요.
최근 한미 군 당국 사이에 엇박자 상태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뭐 있어요? 엇박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오늘 문제가 된 거는 야외 기동 훈련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연중 분산 실시를 하겠다면서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축소를 원하는 건데요. 주한미군은 계획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다르죠? 미국도 훈련을 일부 축소하는 것까지는 동의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축소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훈련인데 아직도 협의 중이다. 자, 이미 지나간 훈련 놓고도 삐걱거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난달 중순에 미군이 우리 군 측에 한미일 3국 합동으로 동중국해에서 훈련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미 측이 제시한 훈련 시점이 설 연휴와 겹치는 데다가 일본이 독도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다른 시기에 한미가 따로 훈련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자 미군은 당초 예정한 시기에 한국군을 제외하고 일본 자위대와 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아는 셈이 됐는데, 자, 세 번째 또 있어요. 이거 사과를 했다 안 했다 공방은 뭡니까? 지난 18일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단독으로 훈련하다가 중국 전투기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한반도 가까이에서 왜 불필요한 긴장을 만드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 주한미군도 이 점을 받아들여서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방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사과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자 주한미군이 사과한 적 없다면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훈련과 관련된 이제 엇박자 나오는 것들을 좀 봤는데 다른 현안들도 좀 있다고요? 최근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되살려서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이건 한국 군의 대비태세를 스스로 제약하는 거다. 아무도 무인기 못 날리게 되는 건데 정찰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해요.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DMZ법 관련해서도 아직 이견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됐죠? 그렇습니다. 현재 DMZ에 출입을 하려면 전적으로 유엔군 사령부 허가가 필요한데요. 정부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갈 땐 정부가 출입 허가를 내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일명 DMZ법입니다. 유엔사가 공개적으로 DMZ법에 여러 번 반대 입장을 내왔는데 이 유엔사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5가지를 짚었는데 뭐 한미 간에 계속해서 뭐 이견이 있으면 조율해서 가면 되는 건데 진짜 뭐 파열은 뭐 이렇게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심상치 않아 보이기는 하죠. 제가 지금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장 그리고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한국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물론 70년 넘은 한미 동맹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지금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균열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양국이 밀도 있는 소통을 계속 이어가면서 행여 오해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진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부터 지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첫 민생 행보 지역은 보수의 심장, 대구인데요.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는 뼈 있는 말들 남겼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알리질 않았는데 많이 차에 탄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내려 시민들에게 인사합니다. 한 전 대표가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습니다. 국채 보상운동을 했던 서상돈 선생 고택에 이어 2.28 민주화운동 기념관까지 나라가 위기일 때 앞장섰던 상징 장소들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항상 쭈뼛거리면서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왔던 대구의 정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 정치 과정에서 실천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와 달라며 장동혁 대표와의 보수 경쟁 의지도 밝혔습니다. 정작 정치인들은 회피하고 쭈뼛거리고 모호한 말만 반복합니다. 저는 지금의 리더십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명한 입장을 전달드리고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십사. 한 전 대표 측은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윤어게인이 옳은지 저륜이 옳은지 보수의 심장에서 선택받아 보겠다는 것이라 부연했습니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야지 한동훈을 이길 전략을 짜면 안 됩니다. 한 전 대표는 모레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부산도 찾을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한 의원은 과거의 영광이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오늘 한동훈 전 대표 대구행엔 우재준 의원이 동행했는데요. 당권파는 이번 한 전 대표 대구행에 동행한 의원들 윤리위 제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징계 국면으로 계속 번지는 꼴입니다. 이어서 정현주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나란히 걷는 대구 지역구인 우재준 최고위원. 오늘 대구 방문 첫날에 동행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틀 뒤 대구 서문시장을 찾을 때 더 많은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러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일부 당협위원장들, 동행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개파 활동을 금지하는 당헌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우리 당과 경쟁 가능성이 있는 무소속 인사를 지원하는 건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리위에 징계 청구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주주의 정당입니까 그게? 저는 국민의힘의 당권파들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외 당권파 당협위원장들은 오늘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한 비당권파 위원장 24명을 윤리위에 제소했고 비당권파 위원장들은 이르면 내일 맞제소할 방침입니다. 비당권파 하문경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막으려 철책 뚫고 왔더니 마포대교위에서 총살당하게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서울과 부산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페이스 후보들이 속속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요. 박형준 시장 지지율과 부산에서 출마를 검토 중인 주진우 의원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발표된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다자대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16.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8%를 기록했습니다. 0.4%포인트 차이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세대 교체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미래에 제 역할이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든 할 것이고 주 의원은 다음 달 초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6선 조경태 의원도 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입니다. 수석 대변인님도 지선 출마 가능성 거론되는데 당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경선을 통해서 흥행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도전자들이 많아져 경선이 뜨거워지면 본선에도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출마로 오세훈 현 시장과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혁신 공천의 본질은 가진 것 내려놓기라며 현역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요즘 저륜 논쟁에 시끄러운데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구 경북 의원들인데요. 급기야 송원석 원내대표 사퇴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사이 나쁠 이유가 없는 TK 의원들 왜 싸울까요? 남영주 기자입니다. 오늘 대구 지역지 일면, 캄캄한 미래, 책임을 묻는다며 TK 통합법 불발을 비판합니다. 대구시장 출사표를 낸 대구 지역구 주호영, 유영아 의원도 통합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구 경북 미래가 난도질 당했다면서 TK 지지로 세워진 지도부가 이토록 무기력해서야 되겠냐 했고 유 의원도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도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냐며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최경환 전 의원은 알맹이 빠진 굴욕적 통합이라며 찬성파인 이철우 경북지사를 공격했습니다. 대체로 대구와 대구 근처 경북의원들은 찬성하는 반면 경북 북부 지역 의원들은 소외론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 중 누가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히라고 항의했고 경북 지역구 송원석 원내대표가 절 지목하는 거냐 불쾌감을 표하며 사의 의사까지 밝히고 충돌했습니다. 결국 지도부는 내일 오전 TK 의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TK 한 의원은 찬반 투표로 결정할 주제냐며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회의감을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이 농지 매각 이슈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산당 같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도 빨갱이는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반박을 했고, 이 국민의힘은 현 정부 장관 농지부터 조사하라고 봤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매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공산당 운운하는 비판이 나온다며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건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고,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장관들의 농지 투기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등의 농지 보유를 지적하며 텔레파시 농사 초능력자냐고 꼬집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영농체험 목적 구입이라고 설명했고, 한 장관 측은 매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판으로 튀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이 출마를 앞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세를 폈고, 정 구청장 허위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에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으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도 보입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명의로 된 땅입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저기 빈 땅도 있으면 우리 보고 지어 먹으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정 구청장이 농사를 짓지도 않는 땅을 수십 년째 소유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습니다. 대통령 뜻대로 경자유전 위반 농지를 문제 삼을 거라면 정 구청장이 1호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갓난아이였던 정 구청장이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다며 이 대통령이 말한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조부모가 농사를 짓기 위해 55년도 더 이전에 매입한 땅으로 지금은 맹지가 됐다며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 구입해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투기 운운 자체가 넌센스라며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국민의힘은 사법파괴법이라고 부르는 3법, 오늘부터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법 왜곡죄가 상정이 됐는데 민주당은 상정 직전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야당은 땜질하듯 법을 만든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취지는 무엇이고 뭐가 논란인 건지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처리하려 했던 법 왜곡죄를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했습니다. 왜곡죄가 원안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었다는. 당초 원안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진보 진영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나오자 막판에 조치를 취한 겁니다. 민주당은 조문 표현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자칫 소신 판결이나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할 수 없게 수정됐습니다.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는 조문도 보강했습니다. 불명확성을 제거하였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다만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상의 없이 법을 수정한 지도부는 법 왜곡죄 왜곡에 책임지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한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부 의견이 빠졌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기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땜질식 졸속기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추진 모임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 이 논란을 염두에 둔 듯 민주당은 당내에 공식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계파 갈등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갈등 진화에 나선 모습인데 무슨 일인지 신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 기소 사건을 진상 규명하겠다며 특위를 신설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에 앉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취지를 당이 받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최근 구성되어 활동 중인 국회의원의 자발적 모임인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 안아서 당 일각에선 계파 갈등 논란을 잠재우려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임 존치 여부를 두고 이견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취모 측은 당 기구 출범을 환영한다면서도 모임 활동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준 상임 대표는 국정조사도 하기 전 모임 해체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임을 탈퇴하겠다는 의원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당의 기구를 출범했는데 왜 굳이 따로 모임을 존치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말 계파 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모임 탈퇴 의사를 밝혔고 부승찬, 민영배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 지원에 부족함이 없다고 당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여권 내 갈등 조짐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정부가 코스피 6천 달성에 이어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는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했는데요.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목표로 열린 확대 관광 전략회의. 관계부처는 물론 한국 방문회 위원장을 맡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장은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나 교통, 관광 정보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외국 분들에게 우리나라는 단순히 가보고 싶은 나라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끼고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방송인 알베르토 씨도 주한 이탈리아 상의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외국인의 시선에서 깜짝 관광 전략 아이디어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안동의 유교 문화, 연주의 부석사, 울산의 암각화를 하나의 루트로 묶는 이 클러스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93만 명으로 2천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3천만 시대를 위해 지역 관광 활성화 중요성도 부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산업 부양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절차도 간소화하고 바가지 요금이 적발되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근절 대책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중요한 건 서울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어떻게 전국으로 확산하느냐겠죠. 지방공항의 국제선 직항을 늘려 외국인들이 바로 지방을 관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태우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각 지역으로 가는 버스표를 끊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 장거리 비행 끝에 한국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버스를 탈 생각에 막막합니다. I need to go to Gwangju, which will take me about 4.5 hours. It's exhausting to have to come here and wait again and to still travel extra 4 hours. 대부분의 국제선 항공편이 인천공항에 몰려 있어
버스 환승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위해 지방공항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방공항에 직항 국제선 항공편을 공격적으로 늘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 관광 수요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해 공항시설 감면 등 실질적 혜택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증편 수요를 눈여겨보는 지역공항은 김해공항과 청주공항입니다. 김해공항의 경우 이미 13개국 40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1년 외래객 수가 160만 명. 청주공항은 수도권과 가까운 것이 장점입니다. 국제선 직항이 늘어나면 국내 이용자들도 편의성이 높아질 거란 관측입니다. 국제선이 많긴 하지만 앞으로 더 많아져서 지방 사람들도 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더라도 관광객들이 지방으로 이동하기 쉽게 KTX 사전 예매 기간을 확대하고 심야 공항버스 노선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 팀장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네, CCTV 화면 같은데 지금 뭐 몸싸움을 하는 건가요? 몸싸움은 아니고요. 식당 주인의 눈썰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죠. 식당 주차장입니다. 한 어르신이 에어컨 실외기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러더니 실외기 밑으로 무언가 쑥 집어넣는데요. 이 시각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식당 주인입니다. 어르신이 두고 간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와서 열어보니 현금 다발이 나옵니다. 수상하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를 하죠. 그런데 잠시 후 택시를 타고 와서 식당 주차장에 내리는 수상한 남성. 식당 주인은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챙기러 온 수거책이구나 바로 직감을 합니다. 경찰이 출동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인데요. 마침 식당에 온 단골 손님들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하고요. 다 같이 검거 작전에 나섭니다. 저항하는 수거책을 제압해 경찰에 넘기는데요. 식당 주인, 경찰이 주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야, 직감이 날카롭습니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차량들이 밀려 서 있는데요. 어젯밤 양화대교 상황인데요. 네. 영상을 보시죠. 차량들이요, 비상등을 깜빡이며 일방 통행로에서 줄줄이 후진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뒤로 돌린 영상 아닙니다. 양화대교 진입차로에서요, 어젯밤 차량 수십 대가 동시에 후진을 시작한 건데요. 무슨 일일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 다른 각도에서 보니 흰색 차량이 다리 진입로를 틀어막고 서 있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차가 진입로를 가로막으면서 뒤따르던 차들의 후진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야, 정말 아찔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사건은 연인에게 배신을 당한 사건이라고요?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하는 줄 알았던 한 연인의 전화통화 음성을 들어보시죠. 다른 여자 걸거는 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톡톡하고 삐질게. 목소리 들으니까 까먹었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평범한 연인들의 대화 같죠. 그런데 이 중 한 사람, 로맨스 사기 범죄 조직원입니다. 여성 조직원이 피해 남성과 사귀는 연인처럼 접근을 한 다음에 연애 적금을 들자며 돈을 뜯어내고 일본인 여성 행세를 하며 투자 사기도 벌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이 조직, 잡고 보니 피해 금액이 105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사건도 보겠습니다. 네, 어두운 밤에 서 있는 저 남성 누굽니까? 7급 공무원인데요. 네. 역시 영상을 보시죠. 늦은 밤 아파트 CCTV입니다. 좀 잠시 확대를 좀 해볼까요? 휴대전화 불빛이 보이고 아파트 입구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남성과 여성이 보입니다. 마약 운반책, 이른바 드라퍼들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두고 가는 모습입니다. 영상 속 30대 남성 잡고 보니 시청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필로폰 등 마약을 하다가 직접 운반책을 하며 돈을 벌려고 나선 건데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맡았는데 공무원이라 CCTV 사각지대를 잘 알다 보니 CCTV가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1,200만 원을 벌었는데 방심했던 걸까요? 결국 CCTV에 범행 장면이 딱 걸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러면 부모가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요? 국회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2살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바닥으로 밀치며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홍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낮잠 시간. 여교사가 누워있는 2살 남자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더니 그대로 밀칩니다. 곧바로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가로젓는 아이. 보육교사 앞에 아이가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이 교사는 점심시간 줄을 서 있던 아이의 양팔을 붙잡아 옆방으로 내던지듯 밀칩니다. 바닥에 나뒹군 아이가 한동안 못 일어나자 다른 교사들이 다가와 살펴봅니다. 국회 직원과 보좌진 자녀를 돌보는 위탁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계속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선생님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 뒤통수를 밀어 매트 위에 강제로 눕히는가 하면 장난감을 빼앗아 던지는 등 부모 측이 지금까지 확인한 학대 정황만 5건에 이릅니다. 아이는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갔고 머리 외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은 해당 교사를 직무배제시켰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고 교사가 해외 출국 준비 정황이 있다는 부모의 호소에 출국 금지도 검토 중입니다. 보육교사는 다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며 출국 일정도 모두 취소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배우 김규리 씨가 DJ DOC 이하늘 씨 식당에서 팬미팅을 열었는데요. 당시 영상이 SNS로 퍼지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었는데요. 구청에서 단속까지 나왔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세정 기자입니다. 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 정재용 씨가 마이크를 잡고 자신들의 히트곡을 부릅니다. 손님과 같이 춤도 춥니다. 이곳은 2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이곳에서 팬미팅을 연 배우 김규리 씨도 마이크를 받아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모습은 유튜브에도 올라왔는데 불법 소지가 있다는 시민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습니다. 구청 측은 업주인 이 씨 등에게 구두 경고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가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알리고 반복되면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씨는 이런 규정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질하죠. 우리가 그걸로 영업하는 집도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뭐 단속 나왔었어요. 신고를 더 하라고도 했습니다. 온라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에겐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김규리 씨는 소란을 만든 것 같아 업주들에게 죄송하다며 다음부터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 이 여성이 준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김모 씨가 약물 탄 숙취해소제를 건넸다고 진술한 남성은 당초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약물 음료를 마신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남자친구가 정신을 잃게 만든 1차 범행과 모텔에서 다른 남성을 숨지게 한 2차 범행 사이에 30대 남성을 상대로 약물 음료를 건넨 겁니다. 남성은 지난달 중하순쯤 서울 강북구 노래주점에서 김 씨가 건넨 숙취해소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구조대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남성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김 씨가 이 남성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해 김 씨와 SNS로 연락하다 만난 적이 있다는 다른 20대 남성 A 씨는 김 씨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이 없다며 병원비를 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다. 그래서 내준다면 월급날에 갚겠다. 이날 김 씨가 A씨 카드로 허락도 없이 10만 원어치를 약값 등으로 결제했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결제액을 환불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김 씨가 더 놀자며 자신을 붙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뜨거운 화염과 독성 연기로 가득한 화재 현장. 훈련받은 소방관들도 위험하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위험한 현장에 소방관 대신 투입할
이 로봇을 개발해서 소방청이 기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지 또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김승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은색 방열 커버로 사방을 감싼 소방 로봇이 시뻘건 불길 속으로 물줄기를 강하게 내뿜습니다.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된 무인 소방 로봇입니다. 경차 크기의 작은 탱크 모양을 한 이 로봇의 대당 가격은 20억 원 선. 현대차 그룹이 개발해 4대를 소방청에 기증했습니다. 장비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구현한 새로운 모빌리티입니다. 위험한 현장에 한 발 먼저 투입돼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열을 견디는 특수 타이어를 달고 시속 50km까지 달릴 수 있고 원격 조종으로 50m 거리까지 물을 뿌립니다. 이 로봇에는 주행용 일반 카메라 외에 시야 개선 카메라도 달려 있는데요. 불길과 연기 속에도 사물 윤곽을 또렷이 구분할 수 있어 이렇게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에 사물 인식 기술이 더해져 연기 속에서도 조난자의 윤곽을 금세 확인합니다. 대규모 물류창고 같은 데는 이 무인 소방 로봇이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불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소방청은 무인 소방 로봇을 최대 100대까지 늘려 운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출산율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때 큰 불황을 겪었던 이곳에 산모들이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김세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침대가 전부 찼습니다. 산후운동 등 프로그램 신청은 금세 마감되고 산정검사를 받으러 오는 예비 산모들도 늘었습니다. 물론 예비 이제 대기자도 받기도 하지만은 언제나 만실입니다. 300명 정도는 늘었는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상승해 4년 만에 0.8명대로 회복한 겁니다.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16,100명 늘어 총 25만 4,500명을 기록했습니다.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돌봄 이런 것도 좀 개선되고 하면서 점점 주변에 아이를 갖는 친구들이 많아져가지고 저도 생각이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저출생으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수가 줄었는데 최근 출산율 소폭 반등이 현장에서 먼저 느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리원 내지는 해당 병가 의원들도 많이 감소되었을 텐데요. 연이어 출산율이 늘어나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찾는 많은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일 거고. 국가데이터처는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 수가 늘어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이 향긋한 봄내음 가득한 봄동, 이맘때쯤 먹고 싶어진 채소 중 하나이긴 한데 이 봄동으로 만든 요리가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매대마다 동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확 오르고요. 장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보다 큰 양푼에 잘 비벼진 비빔밥, 한 숟가락을 입안 가득 넣습니다. 맛있어. 요즘 제철인 봄동이 먹음직스러운 별미로 인기입니다. 봄동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출하되는 채소로 겨울을 견디며 자라 단맛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참나물과 냉이로 만든 나물 무침도 대표적인 제철 요리. 봄나물 요리 영상들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한 끼, 제철 식재료, 집밥 감성에 만드는 법도 간단해 젊은 세대들에게는 경험해보고 싶은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궁금해요. 봄동 비빔밥 해먹으러 재료도 사러 가고. 시골 밥상 거기서도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정말 맛있고 밥 한 3공기를 먹어도 될 만큼. 직접 만들어본 봄동 비빔밥입니다. 제철을 맞아 달큰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입니다.
봄동은 많이 묻혀서 저희는 요즘에는 보통은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고요. 참나물이나 냉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데쳐서 나물을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이런 것도 풍부하지만 온라인 유행에 소비가 급증하면서 봄동 도매 가격은 지난해 대비 약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근 이상 기온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수요까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은 예상대로 요란했습니다. 시간도 108분으로 역대 최장, 자화자찬의 원색 비난, 야당의 야유와 퇴장까지. 이서영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박수갈채 속에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악수와 사진 촬영을 이어가며 특유의 쇼맨십을 보이느라 입장에만 5분을 넘깁니다.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는 지금이 미국의 황금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nation is back. Bigger, better, rich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This is the golden age of America. 미국이 큰 승리를 이루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이어가더니 깜짝 손님을 소개하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You're going to win big. You're going to win bigger than ever. And to prove that point, the men's gold medal Olympic hockey team. 46년 만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아이스하키 팀 등장에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일어나 호응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민정책 성과를 소개할 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안전한 국경을 갖게 됐던 트럼프의 말에 거짓말이라는 야유가 터져나오자 야당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겁니다. These people are crazy. I'm telling you. They're crazy. Democrats are destroying our country. 민주당 소속 알그린 하원 의원은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다라는 팻말을 들어 퇴장 조치됐고 의회 앞에선 트럼프에 반대하는 이색 시위도 열렸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연설을 1시간 48분 동안 이어가 역대 최장 국정연설로 기록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들, 미국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입니다. 이들도 트럼프 대통령 연설장에 참석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직격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요.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부분의 교역국은 무역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ust 4 days ago, an unfortunate ruling from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Good news is that almost all countries and corporations want to keep the deal that they already made. 특히 트럼프는 자신의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 합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며 교역국의 압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장엔 위법 판결을 한 대법관들도 자리했습니다. 트럼프는 보란 듯이 관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y're a little more complex, but they're actually probably better, leading to a solution that will be even stronger than before. Congressional action will not be necessary.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 조치를 예고하면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무역법 301조 등에 의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안보와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중국, 일본 기업들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추가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본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섬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겠다, 맞불을 놨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동중국해 끝자락, 일본 최서단에 위치한 요나구니 섬입니다. 바다 건너 불과 110km 떨어진 곳에 대만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5년 안에 이 섬에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今後与那国駐屯地へ中距離地対空誘導弾中サム部隊の配備を予定しており、現時点では令和12年度、2030年度ですねとする計画であります。 2016년 육상자위대가 들어선 요나구니 섬에 방공미사일 부대까지 더해지면
대만 유사시 전투기와 미사일까지 조기 탐지, 요격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의 발표는 중국의 경제 공세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읽혀집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방산기업 20곳을 군사용품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目的是制止日本再军事化和拥核企图，完全正当、合理、合法。 일본은 중국의 블랙리스트 조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항의했고 중국 매체들은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일본의 군사 조치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만 앞바다를 사이에 둔 중일 간의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 두목이 사살된 후 갱단의 보복 테러가 최근까지 이어졌는데요. 방화와 폭력 사태로 얼룩졌던 곳곳의 참혹한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픽업 트럭이 갑자기 버스를 막아섭니다. 그대로 트럭을 받은 버스가 겨우 위험에서 벗어나는 동안 승객들은 엎드리며 공포와 싸웠습니다. 사흘 전 마약 카르텔의 본거지 할리스코주에서 무장 괴한들의 버스 탈취 시도가 버스 기사의 기지로 무산된 겁니다. 근처 미초아칸주, 또 다른 무장 괴한들이 주유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마약 조직의 무차별 보복 공격이 있던 날, 휴양지로 유명한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선 여행객들이 고립됐습니다. 숙소에 갇혀 갱단의 공격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They told them to get out of the vehicle and then they were throwing the gas into the vehicle and then setting it on fire just right below us. 마약 갱단 두목이 사살된 후 시간이 흐르면서 대도시는 일단 평온을 찾고 있습니다. 2천여 명의 군 병력이 푸에르토 바야르타와 할리스코주 등에 배치됐습니다. 내일부턴 모든 학교의 등교가 재개되고 대중교통도 복구됩니다. 큰 위기는 넘겼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5% 정도 엘멘초 추종자들이 보복성 게릴라 공격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가 크기 때문에 또 딴지에 가면 걔들을 또 찾을 수가 없어요. 현지 교민들은 당분간 멕시코 내 육로 이동을 자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험지를 누비는 기동력과 아이를 태울 수 있는 섬세함까지 중국의 로봇 기업이 선보인 로봇들을 보면 중국의 로봇 굴기가 어디까지 진보했는지 실감케 하는데요.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네발 로봇이 산길을 달리고 가파른 암벽에서도 균형을 잡고 내려옵니다. 개울을 건너고 폭우 속에서도 작동하며 100kg이 넘는 사람이 올라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로봇 기업이 어제 최신 사족 보행 로봇을 공개했는데 전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를 태운 모습까지 로봇이 일상 속에 파고든 영상도 눈길을 끕니다. 이 업체는 베이징의 유명 관광지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대거 몰려든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50대가 동시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차기와 공중제비를 합니다. 일사불란한 무술 영상엔 AI 아닌 실제 촬영이라는 문구도 달았습니다. 50台人形机器人又来到了北京天坛，继续上演武术秀。 지난주 춘제 연휴 TV쇼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거 등장시켜 무술과 콩트를 선보인 중국은 연일 로봇을 앞세워 이른바 로봇 굴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로봇 대중화와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브라질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가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최소 30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전봇대를 부여잡고 애타게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거대한 흙탕물이 브라질 거리를 휩쓸었습니다. 건물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힘없이 무너집니다. 브라질 남동부의 미나스 제라이스주 홍수로 최소 3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일부 지역엔 4시간 동안 무려 1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지붕까지 때리고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부러질 정도였던 미국 북동부의 눈폭풍이 잦아들자 한쪽에선 즐거운 눈싸움 놀이가 한창이었지만
다른 쪽에선 경찰을 향해 눈덩이를 던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이로 보기엔 지나칠 정도로 과열되자 경찰이 시민을 제압하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자 뉴욕 시장까지 나섰습니다. I've seen videos of kids throwing snowballs at members of the NYPD. And first I want to say that officers have been on the front line of helping our city respond to this blizzard. 노란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이 평소처럼 수거함을 트럭 뒤편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트럭 뒤편에서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이 혼비백산하며 놀라자 통 속에서 어떤 남성이 나오더니 곧바로 반대편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도망친 남성은 교통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쓰레기통 속에 숨어있던 중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네, 이 긴 테이블에 펼쳐진 현금 뭉치들 100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 보너스로 직접 가져가게 한 건데요. 이현용 기자입니다. 빨간색 긴 테이블 위에 쌓여 있는 것, 중국 위안화입니다. 직원들은 현금 다발을 나르느라 분주합니다. 얼마 전 설 명절을 맞은 한 기계설비 회사의 연례 행사입니다. 이날 배포된 현금 보너스는 6천만 위안, 우리 돈 약 125억 원입니다. 1인당 42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겁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직원에 보답한다는 경영 원칙. 작년 순이익 70% 가까이를 보너스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리 위 남성이 강에 던져버린 무언가. 자신의 아이입니다. 부부싸움하다 홧김에 아이를 빠뜨린 겁니다. 놀란 아내가 뛰어들었고 뒤이어 남편도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을 샀습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태국의 캄보디아 국경지대, 국경 순찰대 탄약고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국경 안쪽으로 80km나 떨어진 곳이어서 캄보디아 군의 공격 가능성은 적은 상황. 군 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귀금속 매장. 흉기를 든 강도에게 한 남성이 빗자루를 들고 달려듭니다. 무장한 강도 4명은 오토바이 2대로 나눠 타고 도망치는데 다른 시민까지 합세해 끝까지 막아봅니다. 런던 경찰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강도들의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낮에는 포근해서 봄이 왔나 싶었는데요. 경북 포항에서는 이렇게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에도 영상권이고요. 낮 기온은 10도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당분간 열흘 넘게 따뜻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1도, 강릉 4도로 영하권에서 벗어나고요. 한낮에는 서울 14도, 대구는 15도로 4월 초만큼 따뜻합니다. 계절의 시계를 한 달 이상 앞서는 건데요. 대신 일교차가 15도 넘게 벌어져서 옷차림 대비 잘해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건조특보가 추가로 발표됐는데요. 당분간 동풍이 불어들며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